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공계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 비율을 10에서 20% 정도로 제한하고요. 또 상급학교 입학 자격 부여 비율을 30에서 40%로 제한하면서 2016학년도 이공계 입시에 변화가 좀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6 이공계 특성화대학과 서울대 자연계열 입시에서 일반고가 좀 약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을 할 학생들도 이공계 학생들입니다. 이공계 학생들 오늘 상담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진행을 할 건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하루하루 그 새학년도를 맞이하면서 긴장이 많이 될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하루 계획했던 말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 봄이 오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요. 봄이 온다라는 얘기는 결국 겨울이 지나간다라는 건데 돌이켜보면 그 겨울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말에 이제 수험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수험생활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즐기면서 또 제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험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김학수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뭐 내신이 안 나오거나 뭐 모의고사가 안 나오거나 해도 끝까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3월 3일 TBS-TV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겠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TBS-TV 개국 특집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 및 특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월 28일에는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가 있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28일에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장소는 서울시청입니다.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 홀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입 전형 안내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특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숭이여고의 김진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여 신청은 TBS 홈페이지나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신소재 공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학교 특성상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내신 성적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정시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2 남학생입니다. 네, 예비 고2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좀
설레는 것도 있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때요? 겨울방학에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제 각오도 남다르고 좀 전에 들으니까 겨울방학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어떤 점이 특별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자사고라서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끝까지 내신 관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성적만 있는데요. 국어는 6.5등급, 수학은 6.5등급, 영어는 5등급, 과학은 5.5등급. 그래서 국세원과 평균이 5.88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국어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학은 반대로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이제 100분위 60.52에 4등급이고요. 수학은 100분위에 68에 4등급이고요. 영어는 역시 100분위 68에 4등급. 그다음에 과학은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각각 7등급과 5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등급상으로는 4등급 그대로 있지만 이제 100분위 성적이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교가 볼까요? 네,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이제 학급 서기를 하면서 학급 봉사 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데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적어봤고요. 또 봉사 시간 25시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 심화 실험반에 60시간 참여한 기록이 있었고요. 시화호 자연 탐사에 8시간, 그리고 방과 후 수강 과목을 12과목씩 수강했습니다. 매우 많은 과목입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은 1학년 때 이제 교내 봉사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인데요. 1지망으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소재 공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내신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시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과 성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 국수용과 평균 5.88등급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영어와 과학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고요. 이제 국어와 수학이 조금 더 부족한 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성적을 향상을 해야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자사고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교과 성적 향상이 전제가 돼야지만 아마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4.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비교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편인데 아직 과탐이 좀 덜 준비된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학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국수형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가장 우수했던 이제 국어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하지만 더 반대적으로 수학과 영어가 같은 4등급이었지만 이제 100분위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조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아직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100분위 합이 한 224점 정도 됐습니다. 이제 과탐을 2과목 반영했을 때 그 정도인데요. 이제 과탐을 1과목 반영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2015 어떤 수능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 상위 누적 한 46.2%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정도 성적이라면 이제 강원대라든가 전북대 일부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를 분석해 볼 텐데요. 교과하고 모의고사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이 어떤 특별한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자연계 학생으로서 과학 탐구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 또 학교 내외, 그 대회 이런 부분에 참여한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내 활동 또 각종 경시대회 참여한 것들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부분도 좀 입증이 될 수 있고요. 그
그다음에 또 방과후 수강 기록이랄지 뭐 이런 기타 능력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조금 더 인정을 받으려면 교과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후 2학년 때 그런 어떤 부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도 좀 훌륭하다. 아까 대단치는 않지만 학급 서기 활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인정받아서인지 교내 봉사상도 좀 수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아주 이렇게 탁월하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과나 모의고사에 비해서 현재 비교과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2학년 때 여러 가지 경시대회에 참가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 네. 참가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적극적이고 어떤 학교 생활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에 올라가면서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관련 과학이라든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보강하면서 수상 기록까지 더해진다면 네. 학생부 어떤 종합 전형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의지나 열정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긴 하지만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이제 우리 학생한테 아까 뭐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 보완할 점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는 제가 이제 정시 전형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꼽았는데 일단 1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현 상황에서 이제 교과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1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꼽았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학생이 좀 망설이고 있는데 아직은 1학년만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 3학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의 향상 정도, 그 상승 정도와 견주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드린 것은 만약에 우리 학생이 판단했을 때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정시에 집중할 텐데 정시만 놓고 바라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수능 최저 기준 확보가 이어진다면 정시와 논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추이를 보면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수도권대의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한동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제가 경기대를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한동대 두 대학의 어떤 그 특징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기대 정시 전형입니다. 가군이고요. 신소재 종합과 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방법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가 20%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과 특징이고요. 하지만 이제 수능이 80%이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가 20%고요. 수학과 영어가 각각 30%입니다. 그리고 과탐이 20% 들어가는데 과탐이 좀 부족한 우리 학생, 과탐 한 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역별 조합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3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이 보태진다면 조금 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3.56대 1이었습니다. 뭐 정시 전형의 일반적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 간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시 전형임을 감안한다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5 기준으로 이제 대입 정시 배치 점수가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한 300점, 299점 내외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학생이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분발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전 학부로 모집합니다. 우리 학생은 어떤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2학년 이후에 이제 학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전 학부로 모집을 하면서 60명 모집을 합니다.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이제 단계별 전형입니다.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수능 100%를 통해서 3.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수능 90%와 이제 면접 1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그래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반영 비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 경쟁률이 5.32 대 2인데 군의 특성상 다군이기 때문에 가나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특징들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배치 점수가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334. 지금 우리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하셔야지만 아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죠. 경기대학교와 한동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이 또 했던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학교 특성상 내신 관리가 참 어려운데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정시에 집중해야 될지 하는 질문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했는데요. 차례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란다라는 게 제 조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1학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 1학년밖에 안 지났고 2학년, 3학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부터 학생부 종합을 포기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2학년 1학기까지 노력해 본 다음에 그때도 뭐 교과 성적에서 좀 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때 이제 정시 전형이 좀 집중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여러 대학들을 살폈을 때 동일 비율도 있지만 이제 1학년이 20, 2, 3학년을 40씩 가는 그런 1학년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 겨울방학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학년 성적이 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이 성장한 모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했지만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을 향상을 이뤄낸다면, 성적 향상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신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면서 모의고사 병행 준비하는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교과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비교과의 어떤 잠재력이라고 제가 용어를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진학하기 위해서는 비교과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교과 성적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 성적을 더 빨리 올리는 것, 좀 더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비교과가 눈에 띌 만한 비교과가 있다면 당연히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 눈에 띌 만한 그런 어떤 비교과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요하게 의미 있게 작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비교과가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했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겪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잘 학생부라든가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는 어떤 그 뭐 교과와 관련된 수상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기록들이 학생부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2학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학년 때 대회에 나갈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학년에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또 전공 관련 활동들의 어떤 업적을 남긴다면 아까 교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잠재력이 있고 노력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비교과 쪽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까지 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이 되는데요.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정시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모의고사를 향상시킨다면 정시 전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은 정시 전형 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에서 교과와 비교과 모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대학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신소재 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소재 공학과에
그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 중에서 취업률이 높은 대학 중에서 제가 2대학을 골라봤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나노 신소재 공학과 10명 모집합니다. 자,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전년도 경쟁률이 19.75대 1로 학생부 종합 전형 치고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2명 늘었다라는 부분 좀 고무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 이 보시면 2.87에서 4.82 등급까지 좀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라든가 서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보완한 다음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숭실대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6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과입니다. 19명 모집이고요. 선발 방법은 아까 세종대하고 유사합니다. 이제 다만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1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전년도에 9.28대 1이었고요. 이제 서류에서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를 평가를 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의 성실성, 학업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면접도 충분히 잘 해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 성적과 전공 관련 비교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지만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교과 성적 향상과 함께 희망학과 관련된 활동, 수상 기록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 전형은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정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